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화의 공급. 그러니까 즉 과세가 된다는 조건 하에 대한 설명이죠. 자, 1번입니다. 가공계약에 있어서 주요 자재를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내가 부담해야 한다. 이때는 재화이고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단순 가공인 경우에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는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맞다. 그 다음 2번 자동차를 할부 판매한 경우, 이거는 부가세 있는 경우 맞고요. 3번 현물 출자로 인하여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이거는 물건에 대한 그렇지 이전이죠. 그래서 71번에 대한 3번도 부가지세가 존재합니다. 자, 4번은 아닙니다. 4번은 수탁자가 변경이 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재산은요, 우리 물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목적은 물건에 대한 매매 거래지. 그래서 이 수탁자에게 이제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거는 물건에 대한 매매 거래로 인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를 이제 보니까 단순한 문제거든요. 어찌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헷갈리게 좀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를 충실히 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실수는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정수기 판매 거래 내역입니다. 2023년도 제1기 예정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매출의 공급 가액을 의미합니다. 자, 2월 16일까 한번 봅시다. 정수기를 12만원에 6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2월 16일부터 매월 2만원씩 회수하겠다. 이거는 뭐죠? 단기 할부죠. 단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인도 기준이에요? 아니면은 각 부문에 받기로 한 때예요? 인도 기준이죠. 그렇죠.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는 하면 안 돼요. 2만원씩 2회 이상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단기는 무조건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12만원으로 측정해 줍니다. 그 다음 3월 15일 정수기 16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4월 15일 대금을 회수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16만원이죠. 맞아요? 틀려가 아니고 금액 얼마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실수했어요. 예. 그 다음 3번 3월 20일자입니다. 48만원에 24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3월 20일부터 매월 22만원씩 회수하겠다. 24개월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게 이제 각 부문을 받기로 하면 되죠. 그래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2만원씩 이렇게 받기로 하는 거죠. 이용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3월 20일이니까 우리는 예정은 1월에서부터 3월까지예요. 그래서 2만원만 부가가치세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각 부문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2만원에 16만원에 2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얼마? 3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72번에 다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영세는 말 그대로 수출 촉진에 대한 부분이고요. 면세인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필수품,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액을 면제하고 있죠. 자, 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세율을 적용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된다. 그렇죠. 조기환급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완전 면세제도예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세율을 적용을 받으려면은 면세 포기를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3번 영세율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도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영세율 불성시의 과표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면세제도는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적용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맞아요? 틀려요? 면세제도가 아니죠. 뭐죠? 영세제도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모은 것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면세되는 거. 하나씩 볼까요? 과실류 면세죠. 수돗물 면세죠. 우등버스의 여객 운송 용역 이건 과세입니다. 상가 임대 용역 아니죠. 만약에 주거용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면세가 돼요. 그 다음 주택 임대 용역 맞죠. 토지의 공급 면세.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의 공급 아니죠. 신문사 광고는 과세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건 뭐예요? A, B, E, F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4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3년도 2회차에도 이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과표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과표에 포함한다. 뭐 해약이라든지 위약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부가가치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금전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뭐 옳은 거니까 사실 이 부분도 아니죠. 그러니까 치도 원가 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3번 공급 대가의 지급 지연호익이나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할부 판매는 이자가 포함이고요. 돈 안 준다고 해서 이 금액 올리는 거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건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럼 4번 사업자가 골프장, 헬스클럽 등 각종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 입회금인 경우, 그러니까 이건 용역의 공급이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반환 의무가 없는 입회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있는 거는 이제 포함되지 않는 것도 맞고, 근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용역인 거는 맞는데 반환 의무가 없는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5번에다 몇 번? 4번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의외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많아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3년도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 내역 부가시세 제외 금액입니다. 매입세 공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과세하고요. 불공 두 가지가 있는데 불공인 경우에는 포함시키면 안 되고요. 과세만 포함시키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매입액 과세. 트럭은 뭐예요? 과세죠. 승용차가 비과세,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 건물과 토지 구입에. 토지는 면세니까 제외. 건물은 과세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 판관비 지출액. 이 중에 접대비 1000만원 포함. 접대비는 불공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4천만원만 이렇게 과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줄 끊는 부분은 제외하면 되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원재료 매입액 1억 5천만원, 4천만원, 2억원, 그 다음에 5천만원.
그러면 과표는, 이 과표 아니지. 매입이죠. 매입은 과표가 없어요. 4,400만원에, 빼기. 1,000만원. 예. 4억 3천입니다. 제가 불공 안 뺐어요, 아까. 4억 3천만원에 0.1 하면은 얼마? 4,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76번에다 몇 번이에요? 맞습니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3년 5월 15일 주식회사 서울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대금 3억 3천만 원입니다. 자, 어음으로 수령합니다. 아마 부가세 포함일 거예요. 4억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래서 거래처에 서울의 부도 발생일은 7월 10일이고요. 주식회사 3일은 어음에 대해 은행 부도 확인을 받았고요. 이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과 대손세액으로 오른 것은입니다. 자, 부도는 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도 발생일로부터, 그러니까 같은 기수에서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꼭 다른 기수여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 7월 10일은 23년도 2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손이 발생했잖아요. 같은 기수는 공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제냐면은 24년 1기에서 대손세 공제가 가능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1기가 되고요. 예정신고 얼마? 3천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기 때문에 같은 2기, 그러니까 2기에서 발생한 부분은 2기에서 공제가 안 되고 1기에서 발생된 부분은 1기에서 공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기에서 발생했다, 2기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2기에서 발생했다, 1기에서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또 숙지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주식회사 3일의 거래 내역입니다. 주식회사 3일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업과 니은에 기록될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거는 뭐 1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분만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분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만 포함해가 적어주면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세금계산서 발행 국내 매출액 어디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기억에 들어가면 되죠. 세금계산서니까.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어디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3번 날에 들어가면 되죠. 니은에. 그래서 얼마예요? 지금 여기에 3,300만원, 1,100만원, 즉 4,400만원은 뭐예요? 부가세 포함이죠. 그래서 이거를 공급 가액과 세액을 쪼개줘야 돼요. 어떻게? 4,400만원이라고 하면은 공급 가액을 100이라고 보고요. 세액을 10이라고 봐요. 그럼 둘 다 합치면 얼마예요? 110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가액 100 합치면 1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천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4천만원인데 세액은 얼마? 400만원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국내 매출액 얼마예요? 8천만원에 10% 얼마? 80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공급가액을 묻는 게 아닌 기업과 니을의 위치는 세액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가산세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과세 사업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다. 맞는 얘기죠. 미등록 가산세는 이제 사업을 하는데 등록을 안 했던 거잖아요.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가 1%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예정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매출처별 세운계산서 합계표를 확정 신고 시 제출하면 지연 제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확정 신고 시 이제 제출을 했어요. 지연 제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거는. 예. 매입은 안 들어가요. 매입은 확정 신고 때 해도 상관없는데 매출은 늦으면 일단 안 됩니다. 왜냐? 그거에 따른 이제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예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할 매입처별 세운계산서 합계표를 확정 신고 시 제출하더라도 지연 제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매입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 시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면은 전액 불공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과소 신고 초과 환급 가산세와 납부지역 가산세는 중보가여 적용할 수 없다.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은 형제예요. 형제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1번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렇죠. 필요한 기재사항을 안 하면은 당연히 불성실 가산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연발급, 미발급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아예 입력 자체를 안 한 거니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 다음 2번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라도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때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기재되지 않잖아요? 그럼 정당한 세금계산서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뭐 전자다 보니까 입력 안 하면은 다음 그 사항은 못 넘어가요.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 3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라면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라면은 사업자 등록증 하나도 발급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안 했는데 발급할 수 있는 거는 불가입니다. 그래서 등록 꼭 해주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대신 뭘로 해야 돼요? 이제 세액이 면제되는 계산서로 발행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세무회계 부분이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았는데 좀 말이 좀 헷갈리게 나와요. 몇 문제가 좀 헷갈리게 나오고 세무회계가 은근히 이제 좀 간단한데 좀 확실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좀 헷갈릴 만한 문제들 덜어 있었고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부하지 않으면은 또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월달 거하고 3월달 거하고는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회계관리 2급 23년도 5월달 거도 재무회계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역시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다.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렵진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23년도 이제 풀이 해설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들 8회차까지 업로드를 진행하는 걸로 합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7월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보니 일단은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기본서에 충실해가 꼭 확실하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회의관리 1급 꼭 합격하시고 여러분들 재용관리사까지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